네, 세계은행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기업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현지 시간 17일 모든 미국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을 맞힐지 결정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은행이라고 하면은 IMF와 함께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평가가 불공정했다는 논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최고위층의 압력이 행사됐다. 이런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당시 김용 세계은행 총재실의 고위 참모와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인 게르기에바 당시 세계은행 최고 경영자를 압력 행사 주체로 적시했습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2017년 10월 발표된 2018년도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가 78위가 아닌 85위여야 했다면서 지난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평가와 관련한 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압력이 김용 당시 총재실의 참모들로부터 있었고 김 전 총재의 지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김 전 총재가 중국 자료를 부당하게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추진하던 시점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해마다 발간되는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는 규제 환경, 창업 편의성, 인프라 등을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톱5 안에 들 정도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세계은행은 기업 환경 평가 보고서 발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현 IMF 총재는 중국 순위를 올리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자 심각한 조사 결과라면서 보고서를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민당의 새 총재 선거가 오늘 고시가 되는데 이 스가 총리가 출마를 포기를 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새 총리를 뽑는 자리잖아요. 네,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스가 총리의 후임을 뽑게 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의 선거가 오늘 고시가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자민당 총재 입후보 접수가 사실상 시작됩니다. 차기 총리를 뽑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입후보할 예정입니다. 어제 출마 의사를 밝힌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은 소속 파벌이 없으며 개혁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후보 4명은 오늘 오후 연설을 통해 소견 발표를 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오는 29일 투표와 개표가 이뤄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와 당원 투표 각각 383표를 합산해서 과반을 차지한 후 그런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됩니다. 새 자민당 총재는 다음 달 사이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임시국회에서 스가 총리의 뒤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들은 주요 언론조사에서 지금 1위를 다루고 있는 고노 담당상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승리할 수 있을지를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부스터샷에 대한 논란이 저희 시간에도 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의약품 당국이 이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스터샷 필요성을 두고서도 과학계가 찬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금 당장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이 필요한가입니다. 부스터샷을 지지하는 쪽에는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백금허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미국인에게 이달 20일 무렵부터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부스터샷 승인 권한은 FDA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여기서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부스터샷에 쓰일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영국 등에서 이뤄진 부스터샷 접종 결과를 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물론이고 FDA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일반인 모두에게 부스터샷을 맞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한 뒤 사임 의사를 밝힌 FDA 관리 2명은 최근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의학학술지 랜싯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부스터샷이 필요한지를 결정할 회의를 앞두고 학술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FDA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부스터샷에 쓰일 백신을 1차 접종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 확산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스터샷만큼 논란이 뜨거운 게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인데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근로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맞았다. 이걸 증명하는 문서죠. 그린패스를 가지고 출근을 해야 한다고요? 네, 이탈리아의 모든 노동자들은 다음 달부터 출근을 할 때 그린패스 그 문서를 가지고 출근해야 합니다. 네. 그린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부터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와 전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린패스를 수지하지 않은 노동자는 무단 결근 처리되며 그린패스 없이 사업장을 드나들 때는 최고 20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린패스를 모든 근로사업장에 적용하는 건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백신 보급 속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린패스는 원래 유럽연합 EU가 안전한 인적 교류를 위해 지난 6월에 시행한 것으로 이탈리아는 핵심 방역 정책으로 도입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보건업계 종사자 3천여 명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들은 지난 7월에 정부가 보건업계의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 성인의 83% 정도가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국은 이 백신 접종, 부스터샷 접종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과 함께 또 부스터샷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50세 이상 의료진과 사회복지 인력, 또 요양원 거주자 등 감염 위험이 큰 곳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또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을과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 부스터샷 접종에 있어서 눈에 띄는 건 하나 있다면 백신의 1회분이 아닌 부스터샷을 접종할 때 백신의 반회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신중함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